안녕하세요. 경간의TV 17년차 설계사 송팀장입니다. 오늘은 태아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저도 보험을 17년 했지만 성인보험과 달리 태아보험은 별도 영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인보험을 하던 팀장님들도 태아보험에 대해서는 신입교육을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설명드려야 하고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어렵고 담보 하나하나 성인보험과 달리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태아보험은 별도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을 오래 했다고 해서 태아보험을 모두 잘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태아보험만 한다고 해도 성인보험을 모르면 태아보험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결론은 성인보험으로 시작해서 10년 이상 태아보험을 하고 있고 팀장님들을 교육까지 하고 있는 17년차 설계사인 제가 고객분들께 받은 질문을 토대로 태아보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태아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임신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 하게 되는 첫 번째 고민이 바로 태아보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만든 영상이니까요. 고객분들의 걱정하고 궁금한 부분 속 시원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경간의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셔요. 태아보험에는 240여 가지가 넘는 담보들이 있는데요. 이 담보들 모두 가입하셔야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절대 그럴 필요도 없으시고요. 중복되는 담보들도 많고 가성비 떨어지는 담보들도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셔요. 오늘은 제 설계안 중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알뜰형 3만원대 설계안으로요. 30세 만기 20년 납, 출생 후 남아보험료 기준 39,870원이시고요. 여아 기준으로는 34,026원입니다. 이 보험료는 임신 주수 7주, 산모의 나이 31세이면서요. 남아 기준으로 이미 설계되었습니다. 상기 보험료는 가입 나이, 성별, 직업, 직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계안 같이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영상이고요. 저의 노하우가 담긴 설계안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상해 후유장애 담보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담보 중 3%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보장 영역이 가장 넓은 담보로 이 담보 하나만 넣으셔도 됩니다. 상해 수술, 상해 1호종 수술 담보인데요. 상해로 인한 수술 시 지급되어지는 담보이며 상해 1호종 수술 담보의 경우 해당되는 종 수술에 대해 지급되어지며 두 담보는 중복 지급되어집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골절 수술 담보와 화상 수술 담보를 넣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 담보 모두 상해로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상해 수술 담보에 지급되어집니다. 질병 후유장애 담보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 시 지급되어지는 담보로 진단비처럼 한 번만 지급되고 없어지는 담보가 아닌 각 질병별, 신체 부위별 반복 지급되어지며 선천 이상 질환인 선천성 뇌질환, 다운 증후군, 무지증, 뇌성마비 등도 보장 가능하니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특약입니다. 암, 유사암 제외담보,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 진단담보입니다. 소아백혈병 진단비 지급 기준으로 최대 가입금액은 1억 8천이고요. 병원비 목적이 아닌 생활비 목적이 큰 담보입니다. 암 진단비, 다발성 소아암, 소아백혈병 담보 합산 최대 1억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암 진단비를 1억 5천으로 설계할 경우 다발성 소아암과 소아백혈병 담보는 추가 구성이 어렵고요. 특정암만 3천만 원을 추가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1, 2 담보입니다. 뇌혈관 질환 담보의 동일 보장을 두 개로 나누어서 가입하게 되는 담보인데요. 이 경우 뇌혈관이 막혀 발생되는 뇌혈관 질환이 발생해서 뇌혈관 질환 1 담보에서 가입 금액을 지급받더라도요. 뇌혈관 질환 2의 가입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후 뇌경색 발생 시 지급받을 수 있고 나눠 가입한다고 해도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고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나눠서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혈관 질환 담보는 현재 심장 관련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담보이고요. 보장 범위는 심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심근경색 순입니다. 심혈관 질환 담보는 심장 부정맥도 포함되어 있는 담보로 계약 전환을 고려 중이시라면 심혈관 질환 담보를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뇌성마비 진단 담보는 선천성 뇌성마비도 포함되는 담보로 22주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고요. 보통 1, 2차 기형아 검사는 염색체 이상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신과 질환이나 뇌성마비는 출생 후 확인이 되는 질환입니다. 일부 타사에 없는 담보이기도 하고요.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병 입원 일당 담보의 경우 영유아기 때는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낮아 입원할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요. 또한 기준병실이 아닌 1, 2인실의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급병실료에 대해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는 50% 한도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 입원 일당은 고객의 병원 실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이고요. 최대 금액으로 담보를 구성하고 성장기 단계에서 담보를 감액이나 삭제하는 등으로 보험료를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개용 심장 시술 담보,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입니다.
아이 출생 후 심자음을 듣게 되는 경우 심방, 심실, 중격결손 등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다치지 않게 되는 경우 수술이나 시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시술 담보의 경우 22주 이내에 가입 가능한 담보로 필수 구성 특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천 이상 수술 담보입니다.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 중 가장 많이 지급되는 부분은 설소대라고 하는 혀 유착증 수술이고요. 간단한 절개로 치료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혀 유착증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모반입니다. 선천성 모반의 경우 부위가 넓고 반복적 레이저 시술을 시행해야 하므로 시술 시마다 지급되어지는고요. 그 다음이 선천성 음낭수종인 잠복고환입니다.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선천 이상 수술이 특정 선천 이상 수술에 해당되며 이 담보도 22주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는 필수 가입 담보라고 하겠습니다. 탈대 장애 진단 담보입니다. 탈대 장애라 함은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를 말합니다. 타사의 경우 대부분 선천 장애는 지체 장애만 포함되나 정신 관련 장애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담보들입니다. 22주 이내에 가입 가능한 태아 특약이기도 하고요. 태아 담보의 경우 태아 기간 동안만 납부하시면 출생 후부터 1년간 보장받게 되는 담보인데요. 저체중아나 장애, 미수가 출생 등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담보들이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장애 출생 관련 담보는 약관에서 정한 장애가 발견된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담보로요. 연령대별 상위 5개 수술 인원 추이를 보더라도 심장 수술과 순혈 및 9개월 수술이 4,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진단만 받게 되면 지급되는 담보로 꼭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뜰형 설계안에 대한 담보들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보상 청구 경험상 지급을 가장 많이 한 담보들 위주로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실손의료비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하시고 가장 많은 보험금 지급을 해주는 보험이고요. 태아 때 가입해 두셔야 선천질환에 대해서도 보장해주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고 보험료만 나가는데 가입해야 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태아 시기에 보장을 받는 게 아니라 출생 직후에 발생되어지는 선천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요. 이때 발생되어지는 손해 부분에 대해 태아 시기에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입원할 일도 없는데 왜 입원 일당을 두 번째로 얘기하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신생아는 성인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아파도 참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유기할 때는 예방접종을 맞고도 고열이 나서 응급실이나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나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4살 때까지는 환절기 때마다 입원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입원하게 되면 성인처럼 다인실, 힘들어서 못 있으셔요. 내 아이가 얌전하고 다른 아이도 얌전하다면 상관없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아파서 찡얼거리다 겨우 잠들었다 싶었는데 다른 아이가 찡얼거리면서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1, 2인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셔요. 이때 실손의료비에서는 기준병실에 해당하는 다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실비에서 70에서 80%까지 보장되지만 상급병실은 비급여 부분으로 전액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비에서 상급병실은 입원의료비의 50%까지 하루 10만 원 한도로 지급이 되어집니다.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태변흡입이나 신생아 황달, 미수가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신생아 질환이나 저체중아로 인큐나 니큐 이용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로 질병 입원 일당과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에서 동시에 지급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태아 특약입니다. 태아 보험이니 선천질환에 대한 청구가 많겠죠. 태아 기간 동안만 납입하고 출생 후 1년간 보장받게 되어지는 담보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출생 이후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어야 확인이 되어지는 선천질환에 대해서도 보장해주는 담보들로 22주 6일 이내에 가입한 가능한 담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천 이상 수술비이고요. 질병 수술비에서는 선천질환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기에 별도로 가입해줘야 되는 담보로 혹시라도 질병 수술비 Q로 되어 있고 태아 때 가입하셨다면 선천질환에 대해서 중복 보장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장애 출생 진단 담보인데요. 약관에서 정한 장애나 심한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보상되어지며 출생 후 심자음이 들린다는 얘기를 듣게 되시면 심신, 심방, 중격결손 진단을 받으시게 되고 다지증, 사경, 9개월 등이 보상이 심한 장애의 경우 뇌성마비와 다운증후군 등에 대해 보상되어집니다. 저체중아 출생 담보로 신생아가 2.5kg 이하나 2kg 이하로 출생하게 되면 지급되어지는 담보입니다.
저체중아 입원 일당은 신생아가 2,500g 이하로 출생하고 인큐베이터를 3일 이상 사용했을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과 8대 장애진단 담보 역시 있는데요. 8대 장애진단 담보는 시각, 청각, 언어, 지체,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 심장시술 담보와 뇌성마비 진단 담보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번째로는 질병후유장애 담보인데요. 질병후유장애 담보의 경우 선천적 질환으로 장애가 남는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최대 가입 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100세 만기로 가입하시는 경우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기 때문에 80세 만기로 조정하여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가족담보입니다. 일명 일배책이라고도 하죠.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배상책임을 해야 할 때 1억 원 한도로 실손 보상되어지면서요. 가족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비례 보상되어집니다. 가끔 일배책 가족담보로 가족 구성원 중 1인이 가지고 있으니 빼달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물에 대한 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의 수만큼 자기 부담금에 대해 상쇄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각각 가입하셔도 좋은 담보입니다. 여섯 번째 담보는 3대 진단비입니다. 3대 진단비는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말하는데요. 모두 성인 질환인데 굳이 넣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아보험 때 암 진단비가 중요한 이유는 소아암이나 소아백혈병과 같은 큰 비용이 발생되는 질환을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이를 위해 일반암을 최대 1억에서 1억 5천까지, 특정암을 3천까지, 일반암 진단비 가입 금액에 따라 다발성 소아암과 소아백혈병 담보도 추가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신생아 뇌출혈과 뇌졸중과 같은 질환이 보장이 되고요. 심혈관 질환 진단비는 협심증, 심근경색, 소아 부정맥과 같은 질환을 보장해 줍니다. 또한 30세 만기 가입 시 만기 이후 계약 전환 제도를 이용하려면요. 3대 진단비 가입이 되어 있어야 3대 진단비에 대해서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총 6가지에 대한 담보는 꼼꼼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나머지 담보들은 선택적으로 넣으시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아보험은 상해 관련보다는 질병 관련 치료가 많기에 질병 관련 담보들을 설명드렸고요. 상해 관련 담보들도 어린이에서 성인까지도 보장이 가능한 부분이니 보험료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성자 담보인 산모특약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임신, 출산 관련 질환에 대해서 실손 의료비에서 면책사항이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태아가 아닌 엄마를 위한 담보로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산모특약은 선택사항이며 간편고지가 아닌 5년 이내의 병력에 대한 심사를 보기 때문에 최근 치료력이나 자궁, 난소, 호르몬 관련 질환에 대해 병력사항이 있는 분들은 심사 거절이나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산모특약은 보장금액이 높진 않기 때문에 필수로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참고가 많은 담보 순서로 가입하실 때 꼭 넣으시면 좋은 담보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임신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 하게 되는 첫 번째 고민이 바로 태아보험이셨을 텐데 설계안이 아닌 고객분들의 실제 상담 사례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새로운 고객분께 받은 카톡입니다. 임신 6주 됐는데 태아보험 혜택도 특약도 보험료도 다 달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22주 전에만 하면 된다고 하기도 하고 먼저 내면 돈만 나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위에 고객분과 같은 생각 태아보험 가입 전 한 번쯤 하시지 않으셨나요? 이 질문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태아보험 혜택. 고객분들이 말씀하시는 혜택은 사은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고객분들께 자주 문의를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보험을 가입하신 이유가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인지 아니시면 혹시라도 큰일이 생겼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함인지. 사은품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은품을 드릴 수는 있으나 법정 한도 금액 이상을 요구하거나 드린다면 고객분도 설계사도 모두 문제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시잖아요. 혹시나 하는 부분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니 태아보험으로 보상 청구가 오면 많은 설계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240여 가지가 넘는 담보들 중에서 담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지급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두
두 번째, 적정보험료입니다.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240여 가지가 넘는 담보들 중에 설계사의 선택에 따라 담보가 결정되어지는데요. 물론 고객분이 직접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문가인 제가 한 번 더 살펴봐드리고 추천해드릴 담보들에 대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후 조율하여 가입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적정보험료는 30세 만기의 경우 실손 포함 5, 6만 원대 정도이고요. 100세 만기의 경우 실손 포함 10에서 12만 원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내용이나 금액으로 조정하여 가입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 가입 시기를 물어보셨는데요. 태아보험의 가입 시기는 임신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가입 시점은 1차 기형아 검사 시기인 11주에서 14주 이전이 좋고, 이 시기가 지나셨다면 2차 기형아 검사 시기인 15주에서 20주 사이, 늦어도 22주 이전에는 꼭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22주가 넘어 가입하시게 되면은요, 선천질환에 대한 보장 담보가 거의 다 빠지기 때문에 태아보험은 22주 전에 가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1, 2차 기형아 검사 중 태아의 이상 소견 등이 나오거나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양수 과다 과소 등의 진단을 받게 되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러한 1, 2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먼저 내면 돈만 나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보통 6주 정도의 문의를 주시면 거의 대부분 6주에서 8주 이내에 보험 가입을 완료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좀 더 고민을 하신다면 거의 대부분 11주쯤에 가입을 완료하시게 되는데, 임신 초기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가입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주수가 지날수록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고 있습니다. 일찍 가입을 권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먼저 내면 돈만 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가입하고 나서 이벤트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먼저 내는 게 다행일 거라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태아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산출되어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태아 출생 후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납입하게 되시는 거고요. 먼저 내면 돈만 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기회비용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의인데요. 첫 번째 아이 가입 내역인데 똑같이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저도 그렇게 해드렸으니까요. 그런데 보험 상품이 정말 자주 변하고 있거든요. 가입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담보가 있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땐 첫째 아이 가입 내역과 똑같이 해달라고 해서 똑같이만 해주는 설계사는 하수이고요. 여기에 설계안을 하나 더 보내드린다면 중수, 추가로 보내드린 설계안에 대해 다시 한번 비교 설명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린다면 고수 아닐까요?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설계사와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태아보험에 대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해결되셨을까요?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하고 싶다면 언제든 카카오 채널 경간에 친구 추가하셔서 편하게 물어봐 주시고요. 경간의 TV 관심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저희 채널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 순산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